방금 상영마친 이 작품의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맡게 된 영화평론하는 정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신 만큼 바로 모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들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네, 훌륭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너무 반갑습니다.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 영화제 방역 자문단의 확인 하에 게스트분들은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상영 이 너와 나 상영을 하고 관객과의 대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관객과의 대화 때 박혜수 배우님께서 최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관객분들과 심도 깊게 이 영화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려갔으면 합니다. 먼저 관객분들께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들 반가운 인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와 나 연출한 조현철입니다. 예매가 좀 힘들었던 걸로 아는데 이렇게 그 와중에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미 역할 연기한 박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집회인데 이렇게 오늘도 너무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너와 나에서 하은 역할을 맡은 김시은입니다. 오늘이 사실 마지막 집회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한국영화 이 비전 부문을 통해서 조현철 감독님의 장편 데뷔작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감독님의 그 빛나는 재능이 이번 영화에도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님께서 사실 영화의 여러 어떤 그 인물들이 갖고 있는 복잡한 감정선도 흥미롭지만 또 어떤 죽음의 이야기 하지만 그 죽음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던져온 어떤 울림이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울림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게끔 만들어주셔서 이 영화 엔딩을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감독님께서 좀 연출의 의도랄까요? 항상 하는 첫 번째 질문이지만 감독님이 좀 이 작품을 통해서 관객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청해 듣고 싶습니다. 모든 창작자가 그렇겠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됐었던 것 같고 근데 뭔가 좀 그전의 작업들과 달랐던 거는 좀 주변의 것들을 살펴보려고 좀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두가 예외 없이 죽는다는 사실을 좀 체감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고등학생의 마지막 하루를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세미라는 인물에 대해서 배우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그리고 또 조현철 감독님께서 굉장히 배우분들과 섬세하게 인물들 하나하나를 만들어 나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 어떤 고민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 인물에 몰입해 나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미라는 친구는 굉장히 조금 일상일 때도 있고 제멋대로일 때도 있고 짜증도 많이 내고 하지만 사랑이 정말 많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은이를 사랑하는 너무나도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가끔은 이해되지 못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지만 그런 불완전함이 세미를 더 사랑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했었고 또 그 촬영하기 전에 감독님과 시은 배우와 함께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리딩을 하면서 더 인물을 되게 구체화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의 그 셈이 여러 가지 면이 다 잘 담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은 배우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또 하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은이라는 인물은 일단 사실 생각이 깊은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미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정인지 사랑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웠었을 때도 있었고, 근데 그 과정을 좀 찾아가는 친구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하은이를 연기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먼저 저희가 사전에 리딩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하은이를 조금 더 제가 깊이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 질문을 좀 바로 받으면서 또 진행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쪽에 먼저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네, 한번 손을 더 높게 들어주신 단발하고 계신 분인데요. 콘크티를 보시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저는 사실 사전 정보 없이 영화를 봐서 그냥 10대 여고생 퀴어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중후반부부터 세월호 사건에 대한 뭔가 애도의 메시지를 담은 것 같아서 너무 충격적이게 먹먹했고 아직도 좀 슬픈 상태인데,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뭔가 이런 애도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왜 여고생의 퀴어 사랑 이야기를 뭔가 소재를 채택하셨는지, 시나리오를 쓰게 되신 그런 구상 단계가 조금 궁금하고요. 또 하은 배우님의 캐릭터에 관해서는 트위터 닉네임인 벨라와 훈바바가 뜻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시나리오를 쓰게 된 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 좀 사고가 있어서 죽음을 체감하게 됐고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 당시에 죽음이 저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게 엄청 무서웠는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제가 겪었을 공포를 어떤 사회적 죽음이나 어떤 한 형태의 크고 작은 사건들, 죽음들에도 똑같이 그런 게 맺혀 있다는 게 저로서는 체감이 돼서 외면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고, 두 여자아이가 떠오른 거는 사실 정말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저한테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멜로드라마나 로맨틱 장르를 볼 때 왜 저희가 남자 주인공인지 여자 주인공인지 묻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한테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은 배우님께 여쭤본 것 같은데요. 그 훈바바 감독님에게 바로 사실 아이디나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훈바바는 실제로 제 친구가 쓰는 아이디라서 그냥 가져온 거고, 벨라도 별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예, 저기 그 뒷줄에 계시는데요. 뒤에서 세 번째 가운데에 계신 분. 네, 지금 손 들고 계십니다. 네, 먼저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틸컷을 봤을 때도 그랬고 영화로 봤을 때도 그랬고, 그 이미지적으로 딱 와닿는 것이 되게 환상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뿌옇다, 빛을 되게 많이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좀 신경 쓰신 그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네, 빛은 엄청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샷을 찍을 때 제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큰 변화가 없더라도 햇빛이 변하거나 그 한 프레임 안에서 햇빛이 변하거나 바람이 불면 끊는 거를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샷 안에서 시간이 흐르는 게 느껴지는 거를 좀 기다리는 것 같고, 그래서 빛의 질감이 좀 중요했던 것 같고, 저희가 그래서 촬영을 할 때 날씨를 되게 많이 고려했던 것 같아요.
또 저는 어쨌든 좀 이렇게 좀 저희를 좀 품고 있는 느낌, 그 안에 뭔가 사랑이랄지 뭔가가 맺혀 있는 느낌이 나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예, 여기 저기 아까부터 들고 계셨는데요. 그 바로 앞줄에 계신 흰색 셔츠를 입으신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잘 봤고요. 그 화면과 마찬가지로 음악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아마 음악 감독을 이 모형님이라고 들었는데 특별하게 디렉팅한 게 있을까요? 음악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말이 별로 없어서 지금 그냥 만나면 서로 보면서 웃고 있는데 음악 감독님한테는 뭐 이거 작업하기 전에 편지를 딱 한 번 보낸 적이 있고 주요하게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좀 서정적이면서 이상한 지점이 있는 또는 한국적인 사이키델릭이 느껴지는 그런 말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네요. 그걸 찰떡같이 알아들으신. 네. 여기 또 가운데 계신 분께도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네 번째 계신 분께. 예. 네. 손 떼고 계신데 한 번만 손 들어주시겠어요? 예. 네, 영화 정말 잘 봤는데 그 영화에서 오프닝 씬도 그렇고 다양한 거울이 사용되잖아요. 혹시 이런 거울 씬들에서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나 궁금합니다. 뭔가 계속해서 비춰서 보이기를 원했었던 것 같고 사실 세미가 어느 순간에는 유령처럼 보이기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매개체로 거울을 이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반사되는 상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를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세미가 유령 같기도 하고 저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세미가 사라졌을 때 그 안에 뭔가 여전히 남아있는 느낌 같은 것들을 느끼면 좋으시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 맨 앞줄에 계신 분께 먼저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 영화 속의 장치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중간에 물컵이 되게 포커싱 잡히면서 나오더라고요. 그거의 의미도 궁금하고 또 그 숲 같은 공원에 있을 때 어린 아이들, 여자아이들 2명이 나오는데 그 부분도 어떤 의미로 네, 연출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제가 작업을 할 때 시나리오를 쓰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제가 제 머릿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썼다기보다는 그냥 주변을 좀 관찰을 많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채집을 좀 많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컵 같은 경우에 실제로 친구랑 여행을 갔는데 그냥 컵을 놨는데 이렇게 보니까 컵이 그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좀 어떤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 같아서 굳이 뭐 의미를 따지자면은 어떤 존재에 대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원자의 세계에서 입자가 붕괴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느낌이 거기에도 담겨져 있는 것 같고 그냥 그 장면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느낌이었죠. 이게 분명히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이상한 상황이고 누군가는 저걸 밀어 넣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거를 둘 다 알고 있음에도 손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좋은 거죠. 애들한테는 둘 다 알고 있음에도 이게 불편한 상황인데도 손을 잡고 있다는 게 좋은 거였고 그 거울을 들고 있는 아이들도 실제로 제가 단원고 쪽에 시나리오를 쓸 당시에 갔을 때 봤던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였고 이것도 뭐 굳이 의미를 따지고 들어가자면
어쨌든 이 모든 인물들이 서로의 그림자이거나 뭐 거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로의 이 반사된 어떤 다른 존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와 하은이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세미가 손을 다쳤을 때 할머니 두 분이서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또 이제 세미와 하은이의 어떤 미래를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장면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진짜 많으신데요. 예, 저기 사이드 쪽에 계신 분께도 네, 한번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어제도 보고 오늘도 봤는데, 어제 볼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춘물이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뒤에 부분으로 가면서 삶과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느꼈거든요. 근데 오늘 볼 때는 어제 봐서 그런지 삶과 죽음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연출하시면서 어떤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배우분들은 또 그렇게 삶과 죽음을 표현하고 또 삶과 죽음 이후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표현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 영화가 세월호 사건이라는 트라우마를 가진, 기억을 가진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영화였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그게 저한테는 한계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또 뭐 의미가 있기도 했는데, 저는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이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관계에 맺기를 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쉽지 않은 방식으로 밀어붙였었던 것 같고, 그거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관객들이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어쨌든 제일 큰 거는 이제 세미가 조이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가르치는 거죠. 저는 아마 그런 거를 바랬었던 것 같아요. 이 사고 이후에 하은이가 조이를 찾아갔을 때 조이가 한 번쯤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 순간 같은 것들을 관객들이 좀 상상을 했으면 좋겠다. 또는 그 세미가 죽은 새를 묻어줄 때 지점토 같은 거를 놓잖아요. 그런 게 아직도 학교 화단에 남아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상상해 주시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네. 배우님들은 어떠셨을까요? 이 삶과 죽음, 그 죽음 이후의 것에 대한 생각들을 좀 나누셨을 것 같아요. 일단 시나리오를 여러 번 읽으면서 세미를 정말 잘 표현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뭔가 세미가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을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뭔가 저는 제가 연기한 역할을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딘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뭔가 영화를 보면 진심으로 세미가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보시는 분들도 그런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연기하면서 이제 세미 이후에 남겨질 이제 분들, 뭐 가족들과 하은이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네, 네. 그랬습니다. 네. 시은 배우님. 영화를 찍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오로지 저 자신만을 생각했던 경우가 더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시나리오를 읽고 영화 너 하나를 함께 하게 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전 죽으면 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근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죽어도 아니면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게 설령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에 대해서의 죽음에 대해서도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제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죽어도 끝이 아닐 수 있겠다. 왜냐면 제가 하은이를 연기했을 때 혼자 버스 안에서 그 장면을 찍었을 때 그때 세미가 뭔가 옆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로는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어딘가에는 세미가 존재하고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 분, 이쪽에 사이드 쪽에 계신 분, 여기 네 5번째 줄에 계신 안경 쓰신 분인데요. 예, 지금 손 한 번 더 들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품 잘 봤습니다. 제가 조연철 감독님 댐프시로 올 때부터 엄청 팬이었는데요. 그 첫 장편을 연출하시게 된 어떤 뭔가 후기나 아니면 그 안에서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굉장히 궁금하고 사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말이 없으신 편이라고 했는데 그럼 현장에서는 배우분들께 어떻게 디렉을 해주셨을까 이런 부분도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팬으로서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건 그 앵무새 키링을 혹시 굿즈로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저 질문이고 네, 단편부터 보신 팬으로서 장편을 어떻게 좀 만드셨는가가 일단 하나. 예. 장편 작업은 좀 일단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단편은 그냥 후루룩 쓰고 하면 끝인데 원래 2016년에 이걸 시작해서 17년에 끝낼 생각이었는데 좀 많이 늦어졌죠. 그리고 그 시간 사이에 어쨌든 저는 이거를 세월호를 모티브로 쓰고 썼는데 그거에 대한 기억들이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게 제가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수정을 계속해서 좀 실시간으로 해야 됐었던 것 같고 그 다음 질문이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소통하셨을까? 저 되게 잘하죠. 짱이죠, 짱. 되게 웃기죠. 감독님은 좋아요 제일 많이 하시고 감독님 뭐 리허설 할 때 어떠셨어요? 하면 항상 다 좋아요. 이 정도 하세요. 알 수는 많이 없지만 하시는 말은 다 하신. 뭐 사실 연기를 다들 잘하셔서 이건 뭐 스태프들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배우들한테는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스태프들은 많이 갈궜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데 근데 눈을 안 마주치시는 얘기니. 네. 시은배님도 혹시 감독님과의 소통 잘 되셨나요? 정말 언니가 표현했던 거랑 진짜 똑같았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다 좋아요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뭔가 분명하게 원하는 그런 표현이 있으실 때는 그걸 확실하게 말해주셔서 더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세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정말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배우로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키링. 키링은 그거는 미술 감독님이 손수 제작하신 건데 제가 간의 수공업을 제가 만들고 님께서 직접 한 땀 저희 스태프들 불러가지고 같이 한 땀 한 땀 만들어 볼 계획. 근데 일단 개봉부터 하고요. 끄덕끄덕 하십니다. PD님께서 뭔가 의지를 보이고 계십니다. 예. 다음 질문은 또 바로 여기 맨 앞줄에 계신 분께 먼저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빛을 향한 노스텔지어의 영향을 받으신 작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보면서 개인적으로 김보라 감독님 벌새도 조금 많이 떠올랐거든요. 화면 구성이나 사운드적인 면에서. 그래서 되게 긴 시간 동안 준비하신 걸로 아는데
영향받으신 영화가 또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조금 즉석으로 만들어가는 부분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과 다르게 현장에서 바뀐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장편 개봉 정말 축하드립니다. 영향받은 장면이나 참고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아, 작업 방식 같은 경우엔 제가 사실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특히나 극영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작업 방식에 있어서는 다큐나 소설책 같은 것들에서 좀 동력을 좀 얻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꽂자면 시나리오 쓸 때는 이창동 선생님 시가 뭔가 선생님이 마지막에 그 시인님이 그러잖아요. 시를 써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거가 좀 계속 마음에 걸려서 그거에 대한 응답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또 뭐가 있었지? 그 현장에서 뭔가 바뀌거나 이렇게 현장의 어떤 즉흥적인 것들이 반영된 현장에서 바뀐 게 있을까요? 일단 사전에 워낙 좀 자유롭게 맞추고 가서 저는 크게 별달리 그게 없을 줄 알았는데 두 분이서 또 이걸 현장에서 맞추다 보니까 새로운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를 포착하는 게 중요했고, 그 이외에는 사실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그걸 안 했는데 항상 현장에 회차마다 갈 때마다 좀 사소한 디테일들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쌤이랑 하은이가 밤에 학교에서 마주칠 때 커튼이 쌤이 머리를 이렇게 벗겨지잖아요. 그런 건 현장을 좀 관찰을 하면서 그런 거를 좀 픽업을 하려고 했었고, 쌤이가 하은이 찾으러 갈 때 아이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그것도 현장에서 이 아이들이 쌤이를 좀 스쳐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디렉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기 사이드 쪽에 계신 이쪽 라인에 네 번째 줄에 계신. 네.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이제 배우분들한테 궁금한 건데, 두 분이 이제 엉엉 우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순간 감정이 울컥해가지고 저도 눈물 흘렸는데, 혹시 배우분들도 보실 때, 배우분들 연기하실 때 약간 혹시 이제 감정이 넘쳤던 부분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어떠십니까? 이 두 분. 네. 저는 하은이랑 투닥투닥 되는 장면, 또 마지막에 미안한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장면, 다 감정이 항상 넘쳤던 것 같은데요. 좀 하나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공룡 아이가 죽고 할머니랑 걷고 있을 때 혼자 남겨진 세미가 벤치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는데 카메라가 정말 가까웠어요. 근데 그러면 사실 뭔가 집중이 조금 하기 어렵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공룡을 줍는 모습이 마치 제가 그러니까 세미도 그렇고 사람인 제가 되게 구원받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카메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와 그 구원받는 공룡만 남겨진 그런 기분을 느꼈어서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샘이랑 옥상에서 다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사실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았는데 샘이랑 투닥이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감정이 좀 벅차고 싶지 않았는데 좀 벅찼던 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정말 어른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계속해서 힘을 받아서 아마 곧 더 많은 관객들 만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키링은 없지만 준비해 주신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독님과 두 배우님께서 각각 그 추첨을 하셨어요. 미리 추첨을 하셨고 그 엽서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 앵무새 조이가 있는, 그래서 그곳을 전달 드리려고 하고요. 감독님께서 L1, L2, L1, L2번을 뽑아주셨고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 그 현장에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혜수 배우님께서 G10번, J4번, 그리고 시은 배우님께서 B11번, F12번을 뽑아주셨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높이 들어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이따가 나가시면서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다면. 네, 오늘 그래서 이제 키링의 의지를 밝혀주셨으니까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께 이제 마무리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은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너하나 많이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이렇게 보러 와주시고 또 너무 많은 질문 해주시고 궁금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영화가 정말 소중하고 세상에 정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어서 여러분들이 저희 영화 좋다고 많이 감사합니다. 많이 막 소문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여러분이 조이가 되어서 세상에 쌤이가 했던 말들을 좀 널리 퍼지는데 도움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화 보시는 기본으로 영화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극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으신 분 계시나요? 저희 게스트분들 빠지고 관객분들 진행하실게요.